안녕하세요. 우리 집 자산관리사 강집사입니다. 오늘은 자산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 자산관리의 바이블, 가계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계부를 쓰고 계시나요? 제 주변엔 생각보다 가계부를 쓰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한번 시도해 보기는 했는데 올해는 못하고 포기했다고들 합니다. 가계부를 쓰는 것이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정작 실천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저는 지인들에게 지금부터라도 가계부를 꼭 쓰라고 말합니다. 1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가계부를 작성한 제가 가계부를 어떻게 쓰게 됐는지부터 가계부를 어떻게 써야 하고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집 자산관리사 강집사. 제가 가계부를 쓰기 시작한 건 첫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2014년 8월부터였습니다. 올해가 2024년이니까 몇 개월만 더 쓴다면 10년간의 가계부가 완성되네요.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처음 가계부를 써야겠다고 생각한 건 제가 제 삶을 주도적으로 살기로 결정했을 때입니다. 20대 중반까지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달리는 경주마와 같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무 목표 없이 초, 중, 고등학교를 다녔고 적성과는 별개로 점수에 맞춰 들어간 대학교는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는 살아가기 위해 최소한 취직은 해야만 했고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정확한 목표도 없이 그냥 해야 하니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에게 삶에 있어 무엇이 중요한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고 저 또한 제가 사는 삶에 의구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물에 몸을 맡겼던 거죠. 저는 첫 직장을 다니기 전까지 고3 겨울방학부터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급여는 적지 않은 돈이었고 용돈을 쓰고도 꽤 많은 돈이 남아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삶의 목표가 딱히 없었기에 열심히 돈을 모으기만 했을 뿐 그 돈에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딱히 뭐 한 것도 없이 친구들이랑 놀고 생활비로 쓰다 보니 2천만 원이라는 돈은 어느 순간 사라졌고 통장엔 14,000원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걱정이 없었고 고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여름 첫 직장에 합격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물 따라 흘러가던 것을 멈추고 일어나 내가 갈 곳을 선택해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취직 후의 삶은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전까진 정해진 선택지 안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살아온 느낌이라면 취직 후의 삶은 진정한 어른으로서 정해진 선택지가 없는 나만의 삶을 시작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막막함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한 선택이 맞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작 돈을 벌기 위해 사회에 나섰지만 돈을 얼마나 어떻게 왜 버는지, 학교 통보를 받은 후부터 입사하기 전까지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의 시간을 거쳐 제가 내린 결론은 나만의 인생 목표를 세우고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삶을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겠다는 너무 단순하지만 당연한 것을 깨닫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순하디 단순한 삶의 목표가 나의 모든 것에 스며들었고 목표의 시작과 끝을 기록하여 남기고 싶은 마음에 가계부를 쓰기로 다짐하였습니다. 가계부를 쓰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수기 방식부터 엑셀을 이용한 방법, 최근엔 어플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각 방식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장단점을 간단히 비교해보면 우선 수기 방식은 자신만의 스타일에 따라 가볍게 시작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작성을 할 수 있으며 가계부를 작성하고 하나하나 모으다 보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점으론 수입 지출 관련 계산을 전부 수작업으로 해야 하며 전체적으로 정리된 내역을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간단하게 매주 얼마를 썼는지, 매월 지출액과 저축률이 어떻게 되는지 가계부를 쓰는 최소한의 정보를 얻기에는 충분하지만 가계부를 월간으로 비교하거나 연간으로 비교하기 어렵고 전반적인 자산의 흐름 등을 한눈에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가계부를 자세히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월 지출을 분석해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수기 방식의 최대 활용도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엑셀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좋은 점은 수기와 다르게 체계적으로 가계부를 쓸 수 있고 주, 월, 연도별로 정리를 하여 상세히 비교도 가능합니다.
간단한 표나 그래프를 이용한다면 소비 습관이나 나의 자산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도 있죠. 그러나 본인에게 딱 맞는 서식을 찾기 어렵고 마음에 드는 서식을 만들기 위해선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계부를 쓰기도 전에 서식부터 만든다고 엑셀을 쳐다보고 있으면 현타가 세게 와서 가계부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는 것이 단점이죠. 마지막으로 어플을 이용한 방법인데 요즘엔 무료 가계부 어플들도 많고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가계부를 쓰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가계부를 쓸 수 있고 심지어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자동으로 불러와 작성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작성한 가계부를 보기 좋게 정리도 해주고 간단한 그래프와 표를 이용해 한눈에 볼 수도 있습니다. 잘 짜여진 틀 덕분에 대부분의 장점들만을 잘 조합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은 과거 오래된 데이터들을 찾기가 불편했고 수입과 지출을 단발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긴 좋았으나 전체적인 흐름에서 자산을 어떻게 형성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지 계획을 세우는 것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틀에서 작성을 해야 하니 내게 필요한 다른 요소를 만들 수 없는 것도 불편했고요.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계부를 모으는 맛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수기나 엑셀처럼 한 땀 한 땀 작성하는 애정과 정성도 좀 부족하고 하나의 어플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지 또 보관은 가능한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몇 년간 가계부를 작성하다 보면 마치 오랜 기간 모은 일기처럼 작성했던 가계부들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거든요.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저의 입맛에 맞게 수정도 가능하고 모으는 맛도 있는 엑셀을 이용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가계부를 좀 쓴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엑셀로 작성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원하는 서식을 찾는 게 조금 힘들지만 본인에게 맞는 서식을 만들고 나면 그만큼 굉장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가계부는 제가 10년 전에 만든 가계부고요. 이 가계부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계부인데요. 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10년간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필요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을 나눠가며 저에게 가장 잘 맞는 서식으로 조금씩 고쳐왔고 작년 상반기쯤 코로나에 걸려 2주간 격리하고 있었을 때 대대적으로 가계부를 변경하면서 현재의 가계부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격리 후에도 이것저것 기능을 넣고자 서식 만드는 기간만 약 2달을 투자한 것 같은데요. 10년의 노하우가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완성된 가계부를 보기만 해도 흐뭇하게 미소가 지어지는 저의 소중한 가계부입니다. 잠깐 제가 가계부를 쓰는 방식을 소개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연간표와 월간표로 나누어져 있고 좌측 상단에는 올해 연도와 간단히 한 해 동안의 수입, 지출, 저축, 저축률을 볼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른쪽 중간 부분에는 월간표에 작성한 수입, 지출, 저축을 분류별로 불러와서 월별로 그 내용을 비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월간 내역표 위와 왼쪽 부분의 그래프를 이용해 필요한 정보들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맨 아랫부분에는 자산별 총액을 정리하는 부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 표를 만들어 두었고 매월 총 자산 현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분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내 자산이 총 얼마인지 각 자산별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부 페이지로 매월 표를 보면 왼쪽 상단은 달력을 만들어 일자별로 수입, 저축, 지출 금액을 간단히 볼 수 있게 하였고 그 옆에 월 총 금액을 비교하거나 결제 수단별 지출 금액을 간단히 보게 하였습니다. 매월 큰 금액이 들어가는 이벤트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메모칸을 만들어 간단히 기록하고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왼쪽 하단엔 수입, 저축, 지출 세 부분을 나누어 가계부의 기본이 되는 내역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여기에 내역을 작성하게 되면 오른쪽의 표의 분류별로 금액을 합산하여 통계를 내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합산표 위로 합산한 내용을 그래프로 만들어 가볍게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저는 가계부를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입과 지출을 적절한 분류표를 만들어 비교하는 것입니다. 분류표를 보면 수입은 근로소득보단 다른 자산을 통해 부가수익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지출은 각 분류별로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비교하며 최대한 절약하고 줄일 수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보통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을 비교하며 가계부를 쓰는 영상이 많은데
저는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을 따로 두지 않고 식비면 식비, 주거비면 주거비, 용도별로 분류하여 관리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제 생각에는 많은 지출들이 고정지출이면서 변동지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식비라는 것은 우리가 안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최소한의 지출이 동반되는 고정지출이지만 본인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지출 금액의 변동폭이 엄청나기에 변동지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같은 분류 안에서 내가 예산을 얼마를 쓸 것인가 정해두고 그 금액 내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축을 통해 다양한 자산을 형성해가며 자산별 저축액을 매월 정리하는 것입니다. 가계부를 쓰는 것의 기본 목표는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 저축의 양을 늘리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저축의 양만 늘린다고 해서 우리의 자산이 풍요로워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저는 더 나아가 저축을 통해 축적된 현금을 여러 자산으로 나누어 투자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을 가계부의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본인의 자산 현황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자산별 비중을 관리하며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자산 증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10년간 써온 저만의 가계부 노하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가계부를 작성하는지 또 가계부로 무엇에 중점을 두는지 궁금해지네요. 가계부를 쓰면 참 좋은 점이 많은데요. 첫 번째로 본인의 소비 패턴을 파악하여 소비를 줄이고 저축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본인의 소비 패턴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공과금의 카드값으로 월급은 통장을 스쳐갈 뿐 통장이 어느 순간 통장으로 변하는 마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전공주도 저를 만나기 전까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분명 한 달 동안 뭐 별로 안 쓴 것 같은데 카드값을 보면 당황하며 의아해합니다. 물론 카드 내역을 보면 전부 본인이 쓴 내역이 맞습니다. 돈을 모을 때는 티끌 모아 티끌이라더니 왜 쓸 때는 티끌 모아 태산이 되냐며 분노하는 전공주씨.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작은 돈이라도 생각 없이 쓰다 보면 총 지출은 거대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가계부를 통해 본인의 소비 패턴을 확인해보고 필요한 지출과 필요하지 않은 지출로 나누어 관리하다 보면 어느새 절약 습관도 만들어져 있고 저축 금액도 불어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돈을 쓰기 전에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한 번 더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공주도 저를 만난 후로 가계부 쓰기에 동참을 하였고 이제는 가계부 쓰기 매력에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수입, 지출, 저축 등 개인 예산 관리를 통해 인생 전반의 재무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지출에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였다면 다음으로 할 일은 본인의 현재 재무 상태를 점검해서 미래를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가계부를 쓰며 저축을 하고 자산 관리를 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불안한 미래의 안정성을 다져 현재 행복이란 씨앗을 심는 행동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기에 가계부 쓰기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현재의 지출을 줄이고 저축액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재무 설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현재 소득과 지출액을 정확히 알고 미래의 저축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현재의 소득을 늘리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목표 금액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미래에 필요한 지출을 예상하여 현재의 내가 미리 대비를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해도 그 고비를 어렵지 않게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 비용, 육아, 집, 노후 대비 등 개인마다 중요도는 다르겠지만 인생 재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대부분의 큰 지출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돈이 주어지고 똑같은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이 충분히 많다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우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돈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죠. 그렇기에 저는 가계부를 적어도 1년 이상을 써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계부를 1년 이상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간 벌어들이는 소득과 지출을 알게 되고 그것을 근거로 미래의 재무 설계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의 연봉이 얼마인지 다들 알고 있겠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수입, 지출, 저축 금액과 가계부를 통해 얻은 정보를 본다면 생각보다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대부분 보너스로 받은 돈이나 이벤트 혜택으로 얻은 수익들을 수익으로 보지 않고 말 그대로 보너스로 생각하고 지출하는 경우가 많고 자잘한 지출 등 나도 몰랐던 나쁜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계부를 써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인생재무 설계를 해보면 우리가 살면서 얼마를 저축하고 투자 수익이 얼마가 필요하며 어떠한 투자를 해야 하는지 뚜렷한 목표가 보일 것이고 인생의 방향성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계부 쓰기를 추천하는 마지막 이유는 가계부가 일기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계부가 단순히 수입, 지출의 기록을 넘어서 일기와 같으면서도 일기와는 또 다른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기는 하루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적거나 의미가 있었던 내용, 강하게 느꼈던 감정 등을 적는 데 비해서 가계부는 지출이 일어나기만 하면 정말 소소한 것까지 기록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있었던 모든 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계부를 쓸 때 최대한 육하원칙에 따라 쓰려고 하는데요. 제 가계부를 보시면 일자, 시간, 내용, 지출 방법을 작성하게 해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6가지 모두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단순히 구매 내용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었다면 누구랑 먹었는지, 어느 지역에 가서 먹었는지 등 간단한 메모도 함께 작성하는 편입니다. 가끔 이거 나 어디서 샀지? 나 이거 어디서 먹었지? 우리 거기 언제 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가계부를 검색하다 보면 내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디에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추억을 일깨워주기도 하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감상을 즐겨볼 수 있습니다. 어느덧 가계부 쓰기가 10년이 돼가는데요. 처음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목표를 갖고 열심히 살겠다는 생각으로 가계부를 써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계부는 저의 일상이 되었고 저의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가계부를 쓰기 시작한 초창기에는 가끔 몇 원씩 가계부가 안 맞을 때가 있었는데 그 몇 원을 찾기 위해 몇 시간이고 계산기를 두들기며 모든 통장 내역을 확인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에선 노하우가 생겨 가계부가 틀리는 경우도 거의 없고 잘 짜여진 틀에서 돌아가기에 틀린 부분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가계부 쓰는 것 자체가 즐겁고 제 삶의 행복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 가계부를 써보지 않은 분, 가계부를 써봤지만 매번 실패하셨던 분, 오늘부터 지금 바로 가계부에 한번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무작정 수입 지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삶의 목표를 세우거나 인생 재무 설계를 한번 짜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나의 하루를 기록하다 보면은 재미도 있고 동기부여도 돼서 가계부를 오랫동안 지속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계부 쓰는 건 좋은 건 아는데 쓴다고 내가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말하기도 하고 써봤자 내 인생 달라질 거 있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가계부를 쓴다고 해서 나의 연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쓰는 습관도 쉽게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진짜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만 부러워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삶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보며 조금씩 나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만약 지금 내가 시작하지 않는다면 세월이 지나 지금의 나를 돌아보며 본인의 의지대로 살지 못한 삶에 아쉬워하고 후회하겠죠. 저에게 가계부는 단순한 현금 출납부가 아닙니다. 제 삶의 목표를 올바른 방향으로 비춰주는 등대와 같고 제 삶이 온전히 담긴 발자취와 같습니다. 현재 인생의 목표를 잊고 힘겹게 현실을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가계부 쓰기와 함께 본인의 목표를 다시 한번 다잡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분명 언젠가 우리는 우리가 살고 싶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10년간 가계부를 쓰면서 느껴왔던 감정과 생각들을 한번 공유해봤습니다. 가계부를 오랫동안 써왔지만 가계부라는 것이 워낙 개인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저의 가계부를 보여드리는 것은 처음이네요. 오늘 보신 내용에 공감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집 자산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결론. 우리 모두 다 같이 가계부를 써봐요.